전기가 끊긴 병원, 그 안에 있던 신생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멈췄고 아이들은 산소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콩고. 세계가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목을 매는 그곳. 왜 그 땅의 사람들은 정작 전기를 쓰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한 나라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병원이 전기가 끊겨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수술 도중 심장이 멈춘 환자를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던 미숙아가 갑자기 산소를 끊기게 된다면요?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자통신 기술 전문가 윤소연입니다. 저는 저희 팀과 함께 UN 산하 디지털 개발 협력 기구 소속으로 아프리카에 파견돼 있었어요. 정확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평범한 기술자로 남의 나라 시스템 설계나 해주는 계약직 느낌으로 간 거였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기술 업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념, 그리고 형제란 말의 의미까지 되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콩고는 전 세계 전기차,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광물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뜻 들으면 엄청난 부국일 것 같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본 그곳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서울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거기서는 사치였습니다. 물도 매일같이 정전이 되는 수도도 심지어 와이파이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궁금증이었지만 하루하루 그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의문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코발트를 채굴하는 것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고 그들은 손에 맨 흙을 쥐고 어둠 속에서 하루 종일 빛 한 줄기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콩고 정부가 발표한 한 소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디 마프람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장관이 콩고의 모든 행정 및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전통적인 종이 행정에서 벗어나 전국 병원과 학교, 공공행정망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결국 시스템은 대부분 중국의 기술로 구축됐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교육 자료도 온라인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에디 장관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며 자신있게 말했죠. 현지 언론에서는 그를 콩고의 미래라며 떠받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갑자기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소연 씨, 전기가 안 들어와요. 시스템이 멈췄어요. 모든 병원 장비가 꺼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역적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콩고 전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외국 기업들도 모두 연락이 두절됐고 시스템은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통째로 끄듯이 정지됐습니다. 의료, 행정, 통신, 교육, 교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콩고 정부의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중국의 한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70년간
콩고의 코발트를 독점 채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콩고를 도우려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외형은 도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한 지배수단이었던 겁니다. 에디 장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때 저는 그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제 제안서를 들고요. 제가 소속된 한국기술팀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에디 장관은 제게 묻더군요. 당신들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버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시스템이 무너졌던 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전자기기 한 대 없이 의료진들이 수술을 진행하던 광경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죠. 땀이 범벅이 된 의사들이 메스 대신 입으로 시간을 재며 응급수술을 이어가고 있었고 산소 공급 장비는 이미 멈춰선 지 오래였습니다.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는 모두 꺼졌고 아이들은 누군가의 팔에 안긴 채 살아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기술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력감.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콩고 정부는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게도 입장이 허락됐습니다. 그 자리는 침묵과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전력 복구는 실패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이 매 순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중국 측 기술회사의 대표가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니 우리가 손보면 됩니다. 다만 계약상의 조건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단순하면서도 가혹했습니다. 향후 70년간 콩고 내 모든 코발트 광산의 채굴권을 중국이 독점한다. 게다가 기존의 국가기술 자립 계획은 전면 폐기하고 인력 교육 역시 중국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한마디로 콩고라는 나라를 기술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디 장관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한 명의 정치인이기 전에 이 나라의 아들이자 국민의 형제였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의 눈빛은 무너져 내릴 듯했지만 동시에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전 말했습니다. 한국기술팀은 이 시스템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구조는 파악하고 있으며 백업 기술도 보유 중입니다. 중국 측 인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부 보안키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전체가 우리 프로토콜 위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아직 누군가가 도전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물론 저도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손을 잡는 순간 콩고는 자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디 장관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로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빚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헤매던 시절. 그때 한국이 받은 건 군사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저를 여기로 이끈 거였습니다. 에디 장관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콩고의 국영 전산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내부 백업이 살아있는 서버 몇 대와 우리 팀이 한국에서 가져온 복구 장비를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해킹도 단순한 복원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모든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었죠. 중국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 건드리면 국가 간 문제로 번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억압하는 시대,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점점 진척됐고 저는 진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버 한 대가 살아났고 이어서 병원 시스템 일부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복귀된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함성, 환자 가족들의 눈물. 그건 우리가 만든 코드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처음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던 날, 콩고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수도 킨샤사 병원 응급실부터 먼 지방의 보건소까지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의료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을 목격했던 저조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낸 일일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에디 장관은 곧바로 대통령 대행 권한을 발휘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온 국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민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윤소연 한국기술지원팀장.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주목을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간단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진, 환자 가족,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기도하듯 조용히 전원을 향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곳으로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울컥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바로 그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후 저는 식사 자리에서 몇몇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콩고의 IT국 담당 차관도 있었고 통역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한 통역사의 실수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기술 협력 과정에서 콩고 내의 기술 인프라 수준을 언급했던 말이 마치 콩고는 후진국이다.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에디 장관의 표정도 딱딱해졌습니다. 통역사가 허둥지둥하며 뭔가 잘못 전달됐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 방 안의 공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영원히 당신들 같은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디 장관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오해였고 말의 일부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해명하려 해도 그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간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오해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 땅의 사람들과 진정한 형제가 되고 싶었지만 정말 제가 외국인으로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앓던 그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에디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작은 노트북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복원한 시스템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립을 이룰 겁니다.
오늘 낮의 일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너무 오랫동안 배신을 당해왔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땐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에디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제란 건 오해가 생겨도 다시 손을 잡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가도 인종도 언어도 모두 달랐지만 인간으로서의 공감과 신뢰만큼은 같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한국기술팀은 콩고 정부와 함께 각 도시마다 기술자립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 원격 수업을 구축했고 한국과 콩고를 연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개설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무료였고 자발적인 지원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콩고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연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콩고 아이들이 보내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태양 아래 맑게 웃는 얼굴들, 작은 손으로 들고 있는 손글씨 편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시, 코이. 우리가 언젠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할게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가 남긴 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된 이후 콩고는 단 한 번도 중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국 인력으로 서버를 유지하고 장애 복구 훈련까지 자체적으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콩고 정부는 디지털 자립선언을 발표했고 에디 장관은 그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마치 한국이 예전에 세계 앞에서 했던 다짐 같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라 부르는 것들이 때로는 지배였고, 때로는 계산된 투자였고, 때로는 선의의 탈을 쓴 확장이었던 것을 저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콩고는 그것을 알아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였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를 통해 병원에 불이 켜지는 장면, 아이들이 웃으며 춤을 추는 영상이 퍼졌고 리얼 헬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연을 다루었고 유럽의 뉴스 앵커는 기술이 지배가 아닌 나눔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소연 기술팀은 대한민국이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되돌려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는 콩고와 한국 간의 디지털 평화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서로의 발전을 위해 배운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죠. 그날 밤 협정 서명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인천공항 근처 작은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을 뿐입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고 제가 가진 걸 다 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에디 장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중국과 계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수십 년을 잃었겠죠. 그런데 당신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버리지 않는 거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형제가 되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정전된 병원에서, 누군가는 마른 강바닥에서, 누군가는 철조망 안에서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따뜻한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손이 다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술자 윤소연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전하고 싶은 한국의 선한 영향력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